자, 플러스밴드 7점 모의고사 21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실 때쯤에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끝난 상태, 6월 모평이 끝난 상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성이다. 점수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니까, 수능이 아니니까 사실 이 점수로 대학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면 좋지. 잘 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생겨. 좋죠. 못 봤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실망스럽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면 좋지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생각하는 목표 등급에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언제? 수능 날에 수능까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를 지금 수준과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잘 보세요, 친구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봤을 때 보통 1등급의 비율이 얼마 정도냐면 5에서 한 6%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 비율은요 13에서 14% 정도가 돼가지고요 합치면 1, 2등급 비율이 한 20%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에서 보통은 애들이 2등급을 목표로 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80% 정도는 목표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고요 20%는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등급대에 들어와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14%, 13%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5%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80%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5달 동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 안쪽으로 갈 수 있을지를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험의 이 의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시려면 뭐가 필요한가? 보니까 첫 번째,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인식 이게 겁나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점수 자체는 82점이지만 사실은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5문제를 못 풀었거든. 그 찍었어. 그런데 그 중에 4개나지 3문제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75점짜리 시험지인데 이게 82점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수능 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지금 모의고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2등급이야 3등급이야 3등급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네 실력이 3등급이니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3등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수 그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게 이 보정값이 들어간 형태, 시험지를 다시 보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풀었지를 회귀해 보시고요. 요거는 좀 찍은 느낌, 요거는 풀어서 맞춘 느낌을 잘 구분하시면 정확하게 본인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거를 좀 적용해가지고 객관적인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등급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의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아, 내가 사실 감은 좋은데 단어가 좀 약해. 그래서 사실 해석이 잘 안 됐어. 근데 좀 운이 좋아서 잘 맞춘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어에 몰빵하시는 거고요. 됐습니까? 해석은 잘 되는 편인데 논리 구조가 헷갈려. 그래가지고 문장 순서별 삽입이 좀 헷갈리더라 라고 하시면 그런 쪽에 몰빵을 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다 잘하면 좋겠지만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냐. 그 약점을 파고드는 공부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단어와 구문은 기본이기는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과 인식이 중요하다. 보정값을 적용해라. 그리고 그 자신의 약점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어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독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단어와 구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단 실망감을 느끼거나 점수가 잘 나와서 거만 떨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시거나 포기하는 일은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점수가 아니라 앞으로 그 점수에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포인트이다라고 좀 인식한 상태에서. 알겠습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2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일단은 plug into라고 하면은요 어디에 연결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연결되다. 끝.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A, B, A 이 슬래시 B인데 대시가 되겠죠? 보세요. A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거 무슨 내용이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를 찍어주고 컴마를 빵 찍어주고 뒤에 뭐를 쓰는 거야? B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 B가 이거였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낯선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낯선 개념을 이 구체적인 B가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해석할 때는 그냥 쓱 이렇게 해석하면 끝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해서 대시를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엮어줄 수 있다고요. 사실상 컴마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즉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얘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A를
B가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즉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very much like인데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매우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매우 명사와 흡사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인가? improvisation 하면은요 즉흥 연주 되겠습니다. improvise가 즉흥으로 연주하다니까 명사형 improvisation 하면 즉흥 연주 이렇게 보시면 끝. 오케이.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겠습니다. In shared space. 어떤 공간에서 공유된 공간에서 사람들은 plug into 연결되는데 어디에 연결되냐면 왓절 나와가지고 뒤에 주어 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일 거니까 psychologist 심리학자 다니엘 걸마니가 뭐라고 불렀던 neural Wi-Fi, 그러니까 신경의 와이파이라고 불렀던 그것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아 그런데 친구들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neural Wi-Fi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를 찍고서 컴마를 빵 찍고서 이게 피드백 루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neural Wi-Fi라는 것은 피드백 루프 회로 정도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어떤 회로냐면 that crosses 건너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건너가는 건데 스킨과 스컬이라고 하면 두개골이니까 스킨과 피부와 어떤 두개골 그 사이의 장벽을 갖다가 가로지른 넘어가는 그 회로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뭐 사이에 있는 장벽이냐면 신체 사이에 있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다시 읽어볼까? 공유된 장소에서 사람들은 뭐에 연결되냐면 심리학자 다니엘 걸만이 뉴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이게 피드백 루프래. 다시 또 이해가 안 돼. 이것이 스킨과 스컬로 이루어진 그 장벽을 갖다가 건너간대요. 뭐 사이에 있는 신체 사이에 있는. 넘어가자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뭐 할 때 비디오 테이프가 비디오 테이프 명사 같지만 지금은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녹화하다 이 뜻이에요. 대화를 녹화할 때 그리고 slow them down이니까 이 대화를 갖다가 늦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to watch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요. frame by frame이야.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친구들 step by step이 뭐야? 차근차근 스텝별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프레임별로가 되겠죠. 됐습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별로 보기 위해서 속도를 늦출 때 그들은 즉 과학자들은 감지하는데 synchronous 하면 동시성을 감지합니다. 뭐 사이에 있는 언어가 아닌 요소들,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에 있는 뭐를 갖다가 동시성을 갖다가 감지합니다. 즉 어떤 동시성이냐면 이 말이야. shared rhythm, 공유된 리듬이야. 공유된 리듬이 동시성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very much like 매우 뭐와 흡사한 거냐면 비트와 박자와 흡사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박자냐면 가이드, 이끄는 건데 improvisation, 즉흥 연주를, 재즈에서 즉흥 연주를 이끄는 그러한 박자와 매우 비슷한 것이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사실 읽었을 때 뭔 내용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대화를 녹화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별로 보기 위해서 다운했어. 낮췄어. 이제 좀 배속을 느리게 한 거죠. 그랬을 때 동시성을 보았다는 이해가 돼요. 나머지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단지 해석의 포인트 컴마 찍고 부연 설명 그 다음에 대시 찍고 부연 설명 이것은 좀 기억을 좀 해두자고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갈 건데 친구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문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봐.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답의 단서를 갖다가 찾는 거. 둘 중에 뭐가 좋아? 뭐가 좋을까? 물론 사실상 이게 되는 순간 얘는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 지문을 다 이해했어. 그럼 바로 나오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한데 얘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렇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됐을 때는 얘를 찾으면 끝이야.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게 점수니까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가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하자. 요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 첫 줄이 잘 안 읽혀. 두 번째 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더라도요. 정답의 단서만 잘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고요. 분명히 수능 장에서 안 읽히는 문장 분명히 있단 말이야. 당황하지 마시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 단서가 어디 있을까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은 밑줄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두 사람이 뭐 할 때 talk to each other 서로에게 얘기할 때 골매니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뭐 할 수 없냐면 possibly 분명히 track 추적할 수 없습니다. 댄스의 복잡성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친구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춤의 복잡성을 갖다가 뭐 한다? 추적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말, 요것과 비슷한 말이 분명히 본문에 있을 거라고요. 그것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문을 다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주석 단어 좀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보면은 advantages 이점들인데 개인적인 접촉의 이점들이 뭐를 포함하냐면 경험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register 잘 모르겠지만 뭔가 확인하는 이런 뜻이 돼요. 됐습니까?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부딪혀. 그러면 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게 정상이에요. 공유된 장소에서 사람들은 뭐에 연결되냐면 내니얼 걸머니 뭐라고 하는 뉴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고요. 이게 몸 사이에 있는 베리어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렇구나. 뭔 말이지 근데? 사이언티스트가 뭐 할 때 컨버세이션을 녹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컨버세이션을 느리게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프레임별로 보기 위해서. 그럴 때 그들은 동시성을 갖다 감지하는데 뭐 사이에? 언어가 아닌 요소들 사이에 동시성을 감지합니다. 어떤 동시성이냐면 이게 공유된 리듬, 뭐에 비유하는 거냐면 비트랑 비슷해요. 됐습니까? 이게 즉흥 연주를 갖다가 이끌어주는 비트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지만 읽고 나서 뭔 말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컨버세이션을 갖다가 녹화해. 늦춰. 봐. 그래? 그러면 동시성이 감지가 된다. 뭐 사이에서?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에서. 이게 비트와 같은데 이게 뭐 즉흥 연주 때 쓰이는 것이다. 뭐 알겠어. 넘어갈게 일단.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당황하지 말고요. 어쨌든 간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니까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자고. 알겠어? The movements themselves. 그 움직임들 그 자체. 그게 뭘까? 움직임이 뭔데? 여기에 있는 뭐가 될까 친구들? 여기에 있는 뭐 동시성일 수도 있고요. 비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조정되는데 to 뭘로 조정되냐면 within 뭐대로 fraction 부분이니까 그 1초의 부분, 그러니까 매우 작은 초, 0. 몇 초로 조정이 됩니다. 즉 우리의 뇌가 are taking in 받아들이는데 데이터를 뭐의 순서로 밀리나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1000분의 1, 뭐 100만분의 1 그 정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안 돼? 자, 갈게. 하지만 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은요 발생하는데 상대적으로 느린 그런 차원에서 그 초의 단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신의 생각, 잠깐만. 우리 자신의 생각은 뭐를 할 수 없다? 추적할 수 없다. 따라갈 수가 없대요. 무엇을? 댄스의 컴플렉시티를요. 잘 봐 친구들. 이 지문이 쉬운 지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요 춤의 복잡성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어디에 있을 거다. 지문에 있을 거라고. 그래야 문제가 되니까. 그럼 봐보세요 친구들. 사실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이해가 못했어. 그런데 얘랑 비슷한 말이 어디 있어서? 춤의 복잡성. 춤, 음악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어? 그렇죠. 여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춤의 복잡성이라는 말 자체가 잠깐만 친구들 비트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 있는 improvisation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이지. 리듬 아니겠습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 synchronous인데 뭐 사이에는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에는 synchronous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유된 리듬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를 일컫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분명히 본문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춤의 복잡성에 해당하는 것이 본문에 있을 거라고. 근데 춤은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비유적 표현을 찾자면 음악적인 요소 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깐만 근데 왜 복잡성이라고 할까가 의심이 든단 말이야. 춤은 알겠어. 얘는 뭔데? 잠깐만 친구들 봐봐. 얘가 그 자체가 조정되는데 수천분의 1초, 수백만분의 1초로 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생각, 이것이 따라갈 수가 없대. 그럼 우리 자신의 생각은 뭔데요? 요것은 conscious processing of information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비교적 느린 스케일로 가는 거니까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왜?
위에 있는 것들 요 동시성은 몇 천분의 1, 몇만 분의 1로 작용을 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게 무조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뭐가 있을 것이다?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 잡으면 문제는 풀린다라는 생각으로 지문을 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답부터 볼게요. 1번. 개인적인 컨택트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준다도 아닌 거 아실 거고요. 이해하는 건데 다른 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고요. 싱크로니스를 감지하는 거 좋은데 뭐 사이에서? 아니 벌벌 아니죠. non-verbal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봐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 synchronous인데 뭐 사이에서?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말 되겠고요. 5번 보니까 따라가는 건데 비언어적 단서들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왜요? 비언어적 단서들 사이에는 동시성을 말하는 것이 여기 춤의 복잡성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봤을 때 이점들인데 개인적인 접촉의 이점들은 어떤 경험들을 표현하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험을 포함한대요. 됐습니까? 그럼 사실상 친구들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리듬이자 싱크로니스 아니겠습니까? 뭐 사이에 비언어적 요소들 사이에 이거는 풀고 다시 한번 보니까 아는 거지 문제 풀 때는 알 수가 없다고요. 사실상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있는 거긴 하겠지. 말은 문제를 풀 때는 인식하기 어렵다고. 맞아?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정답의 근거를 찾겠다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풀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비유적 표현이든 뭐든 간에 분명히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문제를 풀자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끝나고요. 33번 빈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Not all 주어 동사 잘 보세요 여러분들. Not all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A 한 것은 아니다 이 뜻이야. 부분 부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야.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부분 부정.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주어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make 형 대절인데 잘 보세요. 어려울 거 없고 동사가 나오지. 그런 다음에 이게 뭐야? 가목적어 아니겠습니까? 빨리 갈게 그냥.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진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make를 보고서 it을 보고서 형용사를 보는 순간 사실상은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투부정사 내지는 대절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면 끝나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통으로 쭉 보인다고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만든다 그것을 형용사한 상태로 뭐를? 투부정사 하는 것을 혹은 대절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만든다 it는 그것을 형용사 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만든다. 무엇을? 에 해당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하는 것을 혹은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정리하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포인트들이었고 부분 부정과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겁나게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봐봐. 모든 작가들이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의 뉘앙스가 사실 더 큰 거야. 알겠어? 무엇을 믿지 않냐면 theater audience, 그 극장에 오는 청중들이 woul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그 작가들의 연극을요. 어떻게요? in the intended, 의도된 방식대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뭐 하냐면 반복적으로 시도하는데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서 이틀은 뭐가 되겠어? 가목적어라고요. 가목적어.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중간에 그들의 뭐에게?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친구들 봐봐. make it clear 다음에 뭘 기대했어? 투동사 아니면 대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to their public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뒤에 있는 대시 앞에 있는 public이 아니라 이 가목적어에 대한 진목적어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든다고요. 왜? 기대를 make it clear를 보는 순간 대절을 기대하니까 관계사가 아니라 얘랑 관계없는 그냥 진목적어구나 이렇게 보는 게 고수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아. 그러니까 예측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독해는
근거를 잡는 게 포인트고요. 구문은 예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it을 받는 게 여기 있는 것이지 앞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다. 요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관객들, 대중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visiting, 방문하는 것이요. 극장을 방문하는 것이 was not, 뭐가 아니라 merely for, 단지 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for entertainment, 뭐를 위한, 오락을 위한, 단지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but rather, 여기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투동사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보어되겠죠? 오히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을요. 뭐로부터? 연극으로부터요. 뭐한? 제공되는 연극이죠. 어디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장 구조가 쉽지 않아, 친구들. 봐봐. 모든 작가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극장 청중들이 자동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무엇을? 그들의 연극을 의도된 방식대로. 됐습니까? 그래, 내가 이러한 의도로 기획을 했지만 관객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무엇을? 방문하는 것이, 극장에 오는 것이 단순히 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제공되는 연극으로부터 나오는 그 교훈을 이끌어내려고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이 단지 웃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주는 교훈을 갖다가 한번 느껴보시라고 오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지. 됐습니까? 빈칸 추론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21번과 똑같아요. 정답의 단서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친구들, 평가원 문제를 풀어보면 압니다. 뭐가 있냐면 연결사가 있어요. 연결사가 있으면 제발 좀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봐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또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끝났어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은 바뀔 수가 절대 없을 것이다. 됐어. 그 다음에 초중반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부터 읽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읽어 가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흐름을 이어오는 게 빠를 거라고. 알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가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극장 관객들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해할 거라고요. 그들의 연극을 의도된 방식대로. 따라서 그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대중들에게 극장에 오는 것이 단지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극장 그 연극에서 제공되는 그 연극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that 이하가 중요합니다.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 영화나 그 작품의 해석을 갖다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빈칸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빈칸이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시작한다. 잘 보세요. 끝났어요. This idea 뭐가 되겠습니까? 빈칸 아니겠습니까? 요것은 developed 만들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뭐와 함께? 그의 서사 그 연극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를 사용하냐면 alienation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어렵다, 그죠? 대중들과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요. 뭐와? 드라마의 figures, 인물들과 해석이 되면 끝났고요. 안 되시면 또 넘어가야 돼. 봐봐, 친구들. 여기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사실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석이 되면 끝납니다. 근데 친구들,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독해 시간이니까 모른다는 전제하에 넘어가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뭐를 통해서? 이러한 종종 쇼킹한 택틱스를 통해서. 잘 보세요, 친구들. 연결사가 중간에 없다는 것은 문장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망했다야? 아니야. 뒤에서 근거를 잡겠다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돼가지고 감을 잡은 친구를 땡큐고요. 안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답을 찾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거지요. 됐습니까? 이러한 쇼킹한 전략을 통해서 뷰어들은 유지할 수 있는데 크리티컬한 디스턴스. 끝났어요. 얘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고요. 뭐로부터? 액션, 그 행위로부터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이 말이랑 이 말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좀 더 읽어봐. 몰라. 내레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 커멘터리를 통해서 뷰어들의 힌트를 받습니다. 더 잘 이해하는 그 연극을 뭐 하는 동안? 결론이 열려있는 동안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됐습니까? 뭔가 좀 자유롭게 결론이 열려있다.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아무튼 간에 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에서 근거를 잡지 못하시면 그 다음에 제일 고수들은 해석이 다 되시면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구나 느껴져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으면 답은 쓸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서는 더 쉬운 거 크리티컬 뭔가 비판적인 거리감 이렇게 답을 좀 정리한 상태에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문장에 대한 해석은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가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연결사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대한 근거를 본문에서 눈으로 좀 확인하겠다의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잘 못 쓰더라도요. 그 마인드가 있으면 지문에 대한 그 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감에 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무조건 이거는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야. 알겠어? 1번 보겠습니다. 그 스테이지의 연극이 제공한대. 청중들에게 provide A with B니까 다양한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이고요. 액터가 트레이닝을 왜 받습니까? 안녕이고요. 뷰어들이 separated, 분리되는데 그들 스스로를 분리시킨대. 뭐로부터? 액션으로부터. 이게 뭐야? critical distance 아니겠습니까? on the stage, 그 무대 위에 액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정확하게 정답되겠고요. 됐습니까? 어디언스가 연결감을 느낀다는 거지 드라마에. 아니죠. 분리돼야지. 거리가 느껴야죠. 어서가 작가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에? 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빠이빠이 치니까 3번이 정답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봐봐 친구들. 하나만 할게. 우리가 동사 뭐냐면 identify. id라고 하면 신원이니까 identify라고 하면 친구들 첫 번째 확인하다가 되겠습니다. 확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랑 같이 쓸 때? with와 같이 쓸 때. with와 같이 쓸 때 이렇게 쓰면 뜻 자체가 무엇과 동일시하다 이 뜻이야. 동일시하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친구들 잘 보세요. 얘가 뭐가 되면서 identification 이렇게 쓰고요. 그런 다음에 뭐를 쓰냐면 뒤에다가 of를 붙인 상태에서 A with B 이렇게 써. A with B. 됐습니까? 그러면 identification은 동일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와 B를 동일시 하는 것이야. 요거는 그냥 암기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identify with라고 하면은 A와 동일시 하는데 identification 다음에 of를 붙인 상태에서 A with B야. 그럼 A와 B를 동일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적어두시고요. 다시 한번 그 문장. 봐봐. 이 생각은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뭐와 함께 에픽 시어터라는 개념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alienation이 소외감이야. 멀리 떨어지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과 뭐가 여기 있는 critical distance가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뭐 하기 위해 소외감을 주는 거냐면 막기 위해서 동일시하는 것을 대중들이 뭐와 동일시하는 거야? A with B니까 of A with B니까 드라마의 인물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크리티컬한 디스턴스를 유지해라.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한 개만 잡아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못 잡았습니다. 틀려야죠. 그러면요. 대신에 읽히지 않은 문장 가지고 끙끙매지 마시고 그 다음 문장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글은 붙어있을 거니까 근거를 잡겠다의 생각으로 가시라고요. 그런데 근거가 많이 보일수록 답은 잘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휘와 구문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최대한 올려놓은 상태에서 독해의 기본적인 그 컨셉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는 게 나의 취지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다음 문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되겠고요. 바로 갈게요. At once disposal인데 이거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have 다음에 have 명사, have A라고 할까? have A 그 다음에 at once disposal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갖다가 A를 마음대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A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A를 마음대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참 유명한 것이면은 not only가 나오면 부정부사가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도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동사, 주어동사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뒤에 이렇게 나오는 컨셉을 좀 이해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 majority of 명사, 동사인데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해석은 일단은 해석의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수의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다수의 명사가 명사의 다수 이것도 괜찮지만 그냥 해석을 이렇게 빌라고요. 다수의 명사가 동사한다. 요건데 명사가 됐습니까? 그런데 친구들 여기에 있는 명사와 동사가 수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majority가 아니라 여기 명사가 단수이면 동사 단수, 복수이면 복수 이렇게 취급하시면 끝입니다. 알겠죠? 요거만 좀 기억하시고요. 다수의 명사가 동사한다. 이 명사와 동사를 수일치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데이터인데 잘 보세요.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고요. 고고학자들이 have at their disposal이야. 고고학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이 말이야. 알겠어? are very selective. 매우 뭐합니까? 선택적입니다. 다 할 수가 없고요. 선택적이라고요. 고고학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정보가요. 선택적입니다. 제한적이라고 됐습니까? not only가 나오니까 뒤에 주어가 아니라 얘가 먼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PP 형태가 뒤에 붙어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원래는 archaeologists are limited 였겠지. 많은 앞에 not only가 있으니까 얘가 먼저 나온 상태에서 주어 동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어디로 제한되냐면 물질적인 유물, 물질 유물에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치? 고고학자들은 그 과거의 일을 갖다가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물질 유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께서는 물질적인 어떤 유물이 있어야 되는 그쪽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연구를 하니까 또한 overwhelming 압도적인 다수의 물질적인 소유물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다수니까 절대 다수의 majority of 명사 방향 이대로야. 절대 다수의 물질적인 소유물인데 어떤 거냐면 이 소유물들이 may have been part 부분이었을 일부였을지도 모르는 문화의 일부였을지도 모르는 그 물질적 절대 다수의 물질적인 소유물들이 do not survive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엇을? 수천 년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뭐 밑에서? 땅 밑에 지하에서는 수천 년을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소유물들이 다 손실되고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바로 갈게요. 이 문제는 친구들아 무조건 맞춰야 돼. 37번. 봐봐. 쉬워 어려워? 아, 쉽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뻔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친구들아 명시적인 단서, 명시적 단서 뭐가 있습니까? 지시어, 그 다음에 대명사, 연결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땡큐야. 됐어?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소재 그리고 흐름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해석까지 가시면 좋아요. 제일 이제 막바로는 자,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소재는 소재끼리 잘 묶여있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이거를 적절하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친구들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A, B, C를 보셨을 때 명시적 초록색깔 이 단서들은요. 얘랑 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아쉽게도요. 서치나 디스 같은 거야. 눈으로 봤을 때 딱 연결시킬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흐름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맞잖아, 그치? 인과관계, 예시관계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요걸로 문제를 풀라 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연습하기 매우 좋은 거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 때니까 친구들 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소재다 흐름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감이 좋은 친구들 그냥 하겠지만은 알겠습니까? 무의식의 과정을 의식 과정으로 끌어오는 거야. 알겠어? 가본다. 짠짠 데이터인데요.
고고학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선택적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물들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제한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절대 다수의 물질적인 소유물들이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 밑에서는 지하 밑에서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쓸 수 있는 유물이 없어 많아. 없다고 왜 됐습니까? 이 말이야. A 가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뭐로부터? 그들이 버린 것으로부터요. 잠깐만 친구들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X야 세모야.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무작정 하지 말고요. 감을 보자 감을. 소재나 흐름을요. 됐습니까? 봐봐. 위에서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야. 고고학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대요. 뭐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버린 것으로부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however도 없는데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어떻게 바뀝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니구나의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시라고요. 됐습니까? B번. 따라서 할 게 별로 없어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프래그먼트 일부분을 갖다가 찾습니다. 뭐의 일부분이냐면 물질적인 증거의 일부분을 찾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나쁘지 않죠. 자, 별로 없으니까 조각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피스를 완성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모. 괜찮니? 예를 들자면 발견물인데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묻혀 있어. 그들의 머리를 포인팅하면서 어디 쪽으로? 한 방향 쪽으로. 반면에 adult male, 남성의 머리는 다른 방향을 취해. 그러면 이 발견물이 가능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이 뭐냐면 society, 사회가 목의 중심의 킨십을 갖다가 따르는구나를 알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야? 어때? X야 세모야? 지금 친구들 고고학자들이 뭐가 없다고요? 볼만한 게 없다, 자료가 없다고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요. 어떻게 이게 예시야? 그러니까 얘를 지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건 철저하게 소재와 흐름으로 가는 거라 물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됐습니까? 얘는 흐름상 갑자기 플러스로 가는 게 이상하다고요. 맞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맞지 않는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얘 뭔데? 묻는 거. 땅에 묻는 거. 얘는 고고학자의 유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붙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B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지요. 아키올로지스트가 뭐 하냐면 이 증거들의 일부분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화로 구성을 해요. 선사시대의 가비지 덤프, 쓰레기, 폐차장 이런 것들이 특히나 리빌링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설명해 줍니다. 예시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일로 가볼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엄마랑 아기는 한쪽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아빠는 다른 쪽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설명이야? 이게 모계의 사회구나.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시는 뭔데요? 부분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문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키올로지스트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뭐로부터? 그들이 버린 것으로부터. 잠깐만 친구들. 여기서 느껴야 돼요. 느끼면 좋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며 읽으시는 게 대빵이라고요. 봐보세요. What they threw away, 버린 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garbage dump가 특히나 잘 보여준다 이 뜻이에요. 이거 일종의 예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있는 그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버린 것이 무슨 말이야? garbage dump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로부터요? 그들이 버린 것으로부터요. 이러한 유물들은 그런 다음에 사용되는데 추론을 하기 위해 사용된대요. 뭐에 대한 추론이냐면 메테리얼이 아닌 측면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의 비물질적인 측면들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친구들. 그러면 이 문화의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측면들이 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발견들인데 여성들과 아이들은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같이 두고 있고요. 남편은 뭐하고 있어? 다른 방향으로 두고 있다는 그 사실이
가능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사회가 엄마 중심의 이거 그 주석 있지 않습니까? 엄마 중심의 그 킨십을 갖다가 따르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은 그렇지만 친구들 얘가 무슨 말이야?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문화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에 대한 예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무지성으로 글을 읽지 말자는 거야. 알겠어? 푸는 방식은 딱 크게 두 가지야. 뭐를 보고서? 명시적 단서를 보고서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있으면 연결사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여기랑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연결사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 매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재, 흐름, 해석으로 가는데 무조건 해석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요. 소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같이 붙이자고요. 그게 맞아야 붙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머리에 박아놓고서 문제를 푼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답은 B, A, C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이야. 첫 번째, out of는 뭐뭐를 벗어난 거니까 ordinary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범한. 그러니까 평범함을 벗어난 거니까 특이한이 되겠죠. 특이한 혹은 뭐 이상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V-little인데 동사 다음에 little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little이가 동사를 잡아먹습니다.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왜인데 별표. 잘 나옵니다. 봐봐. 얘가 자동사일 때는 weight가 무게가 나가죠.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어떠한 정도의 무게가 나가다 이 뜻이고요. 무게가 나가다. 그 다음에 타동사일 때가 중요한데 그러면 무게를 재다가 되겠습니다. 무게를 재다. 어떤 뜻이 있냐면 친구들아, 무게를 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에 지금 무게를 지금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판단을 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아, 자 봐봐. way를 쓴 다음에 A를 쓰고서 그 다음에 against를 써요. A를 판단해 보는데 B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뜻 자체가 A를 B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필기를 좀 하시고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십니까? 좋아요. 오늘 빡세다, 그치? 빡빡하네 오늘. 가볼게.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Audience remember little이야. 봐봐. 청중들은 기억해 못해. 거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냐면 what they hear, 그들이 들은 것을요. In a media interview, 미디어 인터뷰에서 그들이 들은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 말이 out of the ordinary, 특이하지 않다면, 그냥 평범하다면, 특이하지 않다면, 미안해. 이것이 특이하지, 그죠? unless 특이하지 않다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동격대 되겠고요. 너가 나 실수했어 이렇게 당신이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요. 이것이 오히려 out of ordinary, 특이한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인터뷰하다 실수했어요.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특이하지 않다면, 티가 안 난다면 쓱 지나가면 돼. 그러면 되는데 너가 굳이 나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럴 때 티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중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들었던 것을 어디에서? 미디어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실수를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가 되게 특이하지 않다면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고해성사 하는 거야. 너가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특이한 거라고. 됐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You have to weigh. 당신은 뭐 해야 되냐면 weigh가 있고 뭐 있습니까? against 있죠. 너는 판단해야겠습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오류를 갖다가 수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뭐와 비교해서요? 이끄는 거, 주의를, 사실에 어떤 사실이냐면 너가 실수를 했다는 그 사실에 굳이 주의를 이끄는 것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실수했다는 그 사실을 주의를 이끌면서까지 얘기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 실수를 갖다가 수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해 보시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겁니다. 너가 실수했지. 근데 맞아. 그런데 그것을 청중들한테 나 실수했어요 이렇게 주의를 끌면서까지 그걸 꼭 수정해야겠냐, 그 중요성을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당신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실수를 수정하는 중요성을 뭐와 비교해서 주의를 너가 실수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끌면서까지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봐야겠다.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실수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게 아주 특이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모른다. 네가 굳이 실수했다. 자진납작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 다시 한번 기출을 쭉 돌려보고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문장 삽입에서는 단절이다. 단절. 이게 진짜 키포인트야, 친구들. 이 문제 컨셉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여기마저가 아니라 여기에 연결돼? 여기 돼? 여기 돼? 끊기는 것 같은데? 여기구나. 이렇게야. 됐습니까? 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와 여기 1, 2, 3, 4, 5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게 다시 말해서 연결성이 느껴지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연결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답 아니겠습니까? 요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뒤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소재라든지 아니면 단서, 해석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해결책은 판단 콜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해주는 그 콜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실수가 사소하다고 한다면 letting it go uncorrected 그것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덜 해롭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실수가 마이너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는 했어. 여기서 단절이 있는지를 보는 게 왔다 중요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자고.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course of 뭐 하는 동안에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당신이 만들 수도 있죠. 무엇을? 컨텐츠 에러, 내용상의 어떤 실수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지요. 뭐 같은 거냐면 숫자를 갖다가 잘못하는 거 아니면 정확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What should you do? 너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쵸 괜찮죠? 왜냐면 뭐 해야 돼? 첫 번째는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실수가 포커스가 되게 만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됐습니까? 뭐에 포커스냐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초점이 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아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뭐 하는 동안? 인터뷰의 나머지 동안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 뭔데? 계속해서 실수를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listening fully 완전하게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너의 인터뷰는 망할 것이라고. 됐습니까? 좋아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면 어디언스가 거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들이 들었던 것을요. 미디어 인터뷰에서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특이하지 않다면 잠깐만 친구들 because라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 원인에 대한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라고 했어 앞에서? 너가 머릿속에서 너의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 다음 인터뷰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왜냐면 관객들이 기억을 못할 거니까. 말이 돼 안 돼?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가 떨치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와 관객들이 그들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논리관계입니까 이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성, 단절을 느끼다가 뭔가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뭔가 어색함을 느낀다라고 싶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야. 다시 봐봐. 해결책이 뭐냐면 잠깐만 친구들 그 윗문장이 뭐였습니까? 윗문장은 너가 퍼포먼스가 계속 생각하면 퍼포먼스가 망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뭐에 대한 해결책? 너가 떨치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에러가 마이너하다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덜 해로울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어디언스가 거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3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얘를 넣어야지라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다가 요 지문에 집중하셔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느낌으로 연결성을 느끼신다. 그 와중에 단절이 느껴지는 순간 넣어봤을 때 얘가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럼 거기가 정답이 맞다고. 알겠습니까? 끝. 그래서 당신이 비교해봐야 돼.
그 실수를 굳이 수정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해 봐야 돼. 뭐랑 비교했을 때 굳이 너가 그 실수를 했다는 그 사실에 이렇게 주의를 끌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게 시리어스한 심각한 실수가 아니라면 내 조언은 그냥 납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죠? 혹자들은 이거 단서로 풀어. 디스 같은 거 엄청 중요해. it 같은 거 엄청 중요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무조건 그 지문에서 단절을 보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묻는 게 이 시험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단절을 느끼고자 연결성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단절이 있을 거니까. 됐어? 그 와중에 지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단절이 안 느껴진다면 그때 소재나 단서 해석을 포함시키는 게 이 문제 풀이법의 정확한 접근 방식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대들 지금 날씨도 덥고요. 힘들지 않습니까? 불안감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텐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수능 날 그날까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잘 쌓아가지고 공부량 자체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지금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그 점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거만 떨지 말고 그냥 그 점수를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